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협은행 6급인데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자, 날짜가 10월 4일까지예요. 원서 접수가. 그리고 1차가 있죠. 1차 서류자 합격자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경제 지주랑 겹쳐요. 이번에 농협은행 6급 경제 지주, 그러니까 농협 계열이랑 지역농협 셋 다 쓸 수 있어요. 정신 없겠죠. 세 개 다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날짜도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전형 평가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데 농협은행은 6급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이에요. 이틀간 봐요. 이게 또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바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농협 시험이 되게 늦잖아요. 11월 17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온라인 필기전형 합격자가 1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라요. 원래 농협은행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6급이. 착착착 진행되죠. 약간 이게 텀이 없어요. 발표, 시험, 발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이렇게 적합성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 면접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하루에 하기 때문에 5시죠, 5시.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이거죠. 그 다음 평가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골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하고도 5일 뒤에 바로 본다. 그죠? 최종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좀 빠른 편입니다, 내가. 원래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5급이 없어요. 농협은행 5급이, 그러니까 모집은 하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직을 뽑질 않거든요. 농협은행 5급이 일반직을 안 뽑고 6급을 뽑다 보니까 좀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봅시다. 모집 요강. 자, 보면은 이렇게 지역별이 있어요. 이건 지역을 잘 선택해야 돼요. 경제지주처럼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을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급 초급이고요. 6급 초급이기 때문에 5급하고 달라요. 그리고 농협은행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이죠. 얘는 제1금융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급보다는 좀 급여도 낮고 좀 시작도 좀 낮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세요. 경기는 경기, 경남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기 지역을 잘 보세요. 그래서 경부 동부가 어디냐? 만성, 양평, 여주, 이천이고 강동, 영업권역은 여기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없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전공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군대는 갔다 와야죠, 당연히.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월에 예정인데 이때가 바로 근무가 가능해야 돼요. 여기는 지역농협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뭐 입사일이 언제입니다 별도 공지하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입직원 연수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지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리고 출신 학교 소재지 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농협은 부모님의 뭐 주소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역농협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약간 자격증이 우대사항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CFP, CDCS, 시중분석사 전자에 다 있죠. 2개 다 있고 여기 FRM도 있습니다. 잠깐 제자랑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쓸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여기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은행 합격자 이렇게 딱 한 번 해서 내가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영 서포트 지원을 한 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직무 상식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여기서 갈리지 않고 여기서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상식 평가인데 여기 공부 많이 어렵죠. 농업, 농촌 관련 상식 이것도 좀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는 조직이해를 보지 않아요. 자원관리를 보거든요. 여기가 자원관리 보기 때문에 조직이해는 없다. 똑같아요. 의수문 이거 똑같고 조직이해가 없고, 아니 자원관리 이거 뭐 조직이해가 없고 정보 능력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본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80분 동안 보는 거고, 작년에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도만 이거 1년에 한 번 뽑거든요. 농협은행 6급은. 자, 온라인으로 한 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2023년도에 시험 받을 때 쉬웠어요. 적성 계열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단답식 형태가 많았는데 2024년도에 2024년 3년도가 하반기가 되겠죠.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는 좀 쉬웠고 이때 좀 어려웠습니다. 2024년도 올해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데가 나오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약간 피셋형으로 나왔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도형 같은 거는 잘 안 나왔고요. 그랬다. 오히려 뭐 지역 농협보다 어려웠다는 말도 많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요강사항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필기 붙은 다음에 이거 봐도 됩니다. 필기 다 붙고 나서 요거 한번 봐도 돼요. 뭐 캠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면접이 있습니다. 3명 내 한 조를 이루어서 검증하는 거. 토론 면접도 있고 문화자, 그러니까 이 문화적 적합성 면접이라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농협은행에 적합한 인재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면접이 이렇게 실무자 전형 발표를 하잖아요. 전형 면접이 요때 있고, 그러니까 2번 해요. 2번 실무자 면접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합성 면접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해요. 얘네가 원래는 한 번이었는데 작년부터 2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면접이 좀 빡세죠. 근데 원래 이제 면접이 빡셉니다. 금융권은 원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힘들다 생각하면 되니까 면접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출 시기는 4차 때 뭔가 내야 돼요. 뭐 이건 보면 되겠죠. 우리 자격증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소개서에는 뭐 이런 걸 최대한 넣지 말랍니다. 근데 근무기업의 명칭 및 부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상세히 드러나지 않도록 뭐 땡땡 회사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최대한 뭐 혹시라도 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자소서 쓸 때는 저희 거 다 쓰시면 다 걸러드리는데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결격 사유가 있고 뭐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어보거든요. 잘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농협은행 일반직 채용 수준을 보면 7급, 6급, 6급, 중견, 5급 이렇게 있어요. 그럼 7급이 되면 6급이 되고 6급에서 5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6급 초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4년이야. 그러니까 5급으로 가면 4년을 버는 거예요. 4년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뭐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지원해도 되겠죠. 4년 정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그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징, 모집 요강을 꼼꼼히 잘 안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꼼꼼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기를 누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소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글자 수 공백 포함해서 700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역농협 이 500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지원 계기가 뭐냐? 어떤 노력을 기원했냐? 포부를 기술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1번은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역농협 상반기에는 약간 이렇게 뭐 대놓고 지원 동기는 없었고요. 대놓고 지원 동기는 없었고 1번하고 4번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뭐 꾸준하게 노력이 뭐냐 이렇게 1번 항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항목 이거 써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나 플랫폼을 하나 선택하고 그 플랫폼에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라. 뭐 선택해 보세요. 보통 뭐 금융권 디지털 컨텐츠나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디지털 플랫폼 중에 뭘 많이 쓰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입행 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성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뭘 썼는지 뭐 유튜브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본인이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라. 이것도 별로 없었던 건데 실패 사례를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장점 아니고 단점입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지속적 노력 1번 같은 케이스가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실패 사례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자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나 입장을 먼저 고려해 행동한 경험을 설명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무엇인지를 기술이라. 완전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갖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시 써야죠. 이것도. 그러니까 고려한 행동을 경험을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뭐 팀워크를 발휘할 때 남을 배려하는 것들 이런 거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아셨죠? 추가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내용을 작성해라. 그러니까 뭐 최대한 자기가 이제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죠? 약간 기존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써야 돼요. 방법이 없고 잘 쓰시면 저희가 뭐 첨삭은 알아서 잘 해드리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이번 항목이 좀 되게 특이해요. 항상 똑같았는데 이번에 뭔가
그 농협은행 5급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5급의 냄새가 나서 5급을 안 뽑고 6급을 대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뽑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5급을 뽑고 하반기엔 6급만 채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이 좀 배부가 안 되니까 지역 인재 배부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 대상자분들은 저희 그 농협은행 6급 대상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거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